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통합학술 서비스 거점이 될 AI 큐브 오픈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본교가 중국 산동대학교와 협력해 한중 문명교류협력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동문들이 졸업 3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 5,4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이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통합학술 서비스 거점이 될 AI 큐브 오픈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AI 큐브는 AI 지식 큐레이션으로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높이고 학제 간 통찰을 제공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간입니다. 또한 AI 좌담회에서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시대적 변화를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성현 교학부총장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가의 식견을 접하고 앞으로 삶의 방향성을 찾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정석학술정보관은 앞으로도 학문 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융합 지식의 허브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중국 산동대학교와 협력해 한중 문명교류협력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 연구센터는 한중 문화와 학술 교류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양교는 이어진 공식 협의에서 교육 특성과 학문적 강점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의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교는 고위급 소통과 실무 협의를 병행해 학생 교류와 공동 연구 등 주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본교 김웅희 대외부총장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학술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의과대학 의학과 동문들이 졸업 3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 5,4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발전기금은 의학과 9학번 동문들이 후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의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동문 이명훈 정성택 대표는 대학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이훈재 의과대학장은 선배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의과대학 의학과는 현재까지 1,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국내외 의료 및 연구 분야에서 활약하며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춘일 행사 소식입니다. 2026학년도 학예 해외 지역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합니다. 국제처 국제교류지원팀에서 재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예 해외 단기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대학과 협력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본교 일반 선택 2학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자격은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 예비 합격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지원 및 서류 제출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포털 학사행정을 통해 신청한 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전화 860-703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전담 지도교수 상담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도교수 상담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 학기 필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말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은 학교 포털의 학사행정 메뉴 학생 상담 신청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학과 사무실이나 지도교수에게 문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완료 후에는 반드시 포털에서 상담 교수 일자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돼야 하며 기록이 누락된 경우 상담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전화 860-931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사단법인 카카오뱅크 스칼라십 장학생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에서 2026학년도 카카오뱅크 스칼라십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전국 단위 총 60명으로 4년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 예정자 전형으로 나뉘어 각각 30명씩 선발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2026학년도 1, 2학기 연속 재학 예정자이며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6959-8649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전지훈이었습니다. 날씨가 점차 풀리며 봄의 시작을 느끼는 요즘, 캠퍼스에는 우리 학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잔막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돗자리를 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동기들과 추억을 쌓는 모습은 그 자체로 청춘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여러분은 어떤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청춘이라는 단어는 참 단순하면서도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드는 순간이 가장 빛나는 청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값진 청춘으로 남을지도 모르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나가는 시간들이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청춘이 되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빛나는 청춘으로 남고 있기를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계로 떠나는 IBS 항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항공편은 승객분들에게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양한 명소와 매력 속으로 안내해드리는 특별 비행 노선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이야기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이륙 전 좌석 벨트는 단단히, 설렘은 가득히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take off soon. Please check that your seatbelt fasten. 그럼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지만 그 속에서도 묘하게 여유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사람들의 일상이 하나의 풍경처럼 이어지는데요. 태국 문화와 트렌드의 중심지인 이곳은 바로 방콕입니다. 방콕하면 더운 날씨와 북적이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방콕은 한 도시 안에서 상반된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곳입니다. 낮에는 천천히 흐르는 여유로움의 매력을, 밤에는 활기 넘치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방콕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비행기를 타고는 5시간 40분 정도가 걸리며 한국과는 2시간 느린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비행 끝에 도착할 수 있는 방콕에서는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공기와 분위기가 펼쳐지는데요. 어느덧 저희 비행기도 벌써 그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서 그 방콕의 매력 속에 빠져들러 가보실까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입니다. 방콕에 왔다면 사원에 안 들릴 수 없겠죠?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으로 태국에서 제일 큰 와부를 볼 수 있는 곳, 화려한 불교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방콕 대표 사원 왓포입니다. 이곳은 특히 와불상 사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큰 볼거리로 꼽을 수 있는 누워있는 부처상은 길이가 약 46m에 달한다고 합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 불상은 열반에 든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 보면 압도적인 규모와 섬세한 디테일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와포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사원 내부에서는 전통 의학 및 마사지 학교도 함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지식 발전과 교육 수준 향상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같은 전문성과 전통을 갖춘 곳인 만큼 경험하게 되신다면 여행으로 인한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방문 시에는 마사지도 함께 체험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키키의 포포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볼 곳은 방콕 여행의 중심지이자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저렴한 음식점과 숙소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방콕의 나이트라이프 스폿 카오산 로드입니다. 카오산이라는 이름은 태국어로 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으며 과거에는 쌀을 거래하는 장소로 유명했다고 해요. 이후에 저렴한 숙소와 여행자를 위한 시설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현재 배낭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이같이 카오산 로드는 단순한 거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된 장소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진 밤에는 음악과 조명이 켜지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밤에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소지품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상점에서는 흥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구매 전 가격은 한 번 더 확인하여 후회 없이 즐기고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FX의 올라잇입니다. 방콕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으로 보트 위 장사를 하는 수산시장의 모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태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자랑하는 담넌사두억 수산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운하 위에 작은 배들이 줄지어 떠 있고 그 위에서 음식, 기념품 등을 판매하며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이 수산시장은 라마 4세 시기에 운하가 건설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으로 당시 지역 주민들이 배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팔던 생활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길을 따라 보트를 타고 시장을 둘러보는 특별한 경험은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색다른 풍경으로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분위기를 전해주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시장 근처에서는 코끼리 등에 올라타 이동하는 트레킹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하니 방문하게 된다면 함께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의 코끼리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 국가의 상징과 문화 속에서 신성함과 번영, 그리고 행복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특히 흰 코끼리는 왕권 및 불교와도 연결되어 국기에 그 상징이 반영된 적도 있다고 하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지에서는 코끼리 장식품이 행운과 재물, 그리고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 국가를 대표하는 동물은 그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존재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행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단순한 관광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의미까지 조금 더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위너의 끼부리지마입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저희 비행기에서는 현지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평범한 기내식이 아닌 여행지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해줄 현지식으로 가득 준비했으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한 끼를 지금 만나보세요. 두근거리는 여행지를 이루기, 풍성한 맛으로의 착륙으로 이어질 기내식 대신 현지식 한입. 곧 시작될 새로운 맛의 여정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팟타이, 똠양꿍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푸파퐁 커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겠죠? 푸파퐁 커리는 태국식 카레 메뉴로 게를 볶은 뒤 달걀로 부드럽게 만든 걸쭉한 소스에 버무려 밥에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오늘은 푸파퐁 커리 맛집으로 유명한 쏨본시푸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1969년에 처음 설립된 전설적인 태국 해산물 레스토랑인데요. 푸파퐁 커리 요리를 도입하고 대중화한 선구자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후 태국 및 국제 요리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인기 메뉴가 됐습니다. 현재는 방콕 내에서만 8개의 지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는 진출하지 않은 채 지역의 고유한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만큼 메뉴의 맛 또한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낸다고 하니 방콕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에 가서 현지 음식을 먹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나 낯선 재료 때문에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행까지 가서 한국 음식을 먹기엔 아쉬운 느낌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저희가 향해볼 맛집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면서도 태국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태국 북동부 음식의 매력을 담은 식당 노스 이스트입니다. 이곳은 현지 특유의 센 향신료 맛보다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한층 순화된 맛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태국 음식이 처음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대표적인 메뉴로는 태국식 볶음 쌀국수 팟타이, 상큼한 파파야 샐러드 쏨땀, 태국 대표 수박 주스 땡무반 등이 있는데요. 특히 여러 메뉴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이 어우러지며 더욱 풍부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곳만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태국 음식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보다 편안하게 현지의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노스 이스트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생소한 음식의 맛에서 친숙함을 느꼈을 때처럼 낯선 곳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만큼 반가운 것이 없는데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여행이지만 한국과는 다른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작은 어려움에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새로운 상황과 낯선 상황을 경험해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여행은 낯섦을 직면하는 동시에 본연의 나를 지켜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이처럼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여행의 가치를 배우실 수 있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함께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재미난 여행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다음 비행도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가은, 보도의 김세은, 기술의 장현지, 진행의 전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전진하는 의지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